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티끌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양과 서양의 호랑이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그림 속에서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동양과 서양의 호랑이 그림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두 그림 속의 호랑이가 엄청나게 다르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얼굴 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나라 그림 속의 호랑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호랑이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캐릭터처럼 보일 만큼 아주 특이하죠? 그럼 이번엔 서양 호랑이 그림을 볼까요? 이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 호랑이의 모습이 맞네요. 이상하죠? 조선시대 호랑이는 지금 호랑이랑 다르게 생긴 걸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그림엔 왜 이렇게 호랑이가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속 호랑이도 문 있는 호랑이인데 뭔가 친근해 보이는 모습이죠? 조선의 호랑이와 서양의 호랑이가 다르게 생겼던 건 물론 아니에요. 다만 서양에서는 호랑이가 무섭고 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악한 모습을 주로 표현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를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주고 나쁜 귀신이나 재앙, 질병을 막아주길 기원했어요. 그렇게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호랑이가 저렇게 귀엽거나 웃기게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다양하답니다.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는 것도 옛그림 보기의 재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린 작가들이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지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문헌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궁궐에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민간에서 널리 쓰였던 이러한 그림들은 더욱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호랑이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왜 호랑이 얼굴을 재미나게 표현했는지 고민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전래동화 중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호랑이는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도 나오고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도 등장하기도 해서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무섭지 않아 보이는 호랑이를 그렸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는 탐관오리를 호랑이로 풍자해서 일부러 재미있는 얼굴 모양과 몸짓으로 표현하고 뒤에 백성의 모습으로 비유된 까치가 비웃는 모습으로 풍자화를 그렸다는 의견도 있어요. 또 새해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로 까치와 호랑이와 소나무를 함께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번엔 여러 가지 호랑이 그림들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조선시대 때 왕족이나 관리들의 옷에 배와 등 부분에 장식을 했던 흉배라는 거예요. 관직에 따라 무늬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흉배는 호랑이 무늬가 들어있네요. 용맹함을 상징하는 무간의 흉배였대요. 이번에는 서양의 호랑이 그림인데요.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는 사나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정복하고 해치워야 할 대상으로 호랑이를 그린 걸 보니 호랑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엔 우리의 호랑이 그림들이에요. 동굴에서 나오는 듯한 호랑이 그림들도 있고요. 친근한 얼굴로 소나무와 함께 있는 모습들도 있네요. 이번엔 그림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올 것만 같은 호랑이도 있어요. 마지막 그림들은 신령스러운 동물로
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호랑이들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호랑이는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림 감상에 정해진 답은 없으니 여러분도 마음껏 추측을 해보시면 더 재미있는 그림 감상이 될 거예요. 오늘의 티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